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올해 주택 판매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 올라갔고요. 금리가 또 올라갔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9월 달에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6월 달에 지금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2.8%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상 또 내려야 된다. 보니까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 같지는 않고 또 러시아에서 또 우크라이나 행을 또 곡물 협정을 또 폐기시키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면 또 여러 가지 불안이 조정이 되면 기름값은 당연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는 내년 주택 판매 전망치 올해 말과 내년 주택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대부분에서는 판매 반등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입 비용과 구매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동향이 이제 결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보고서는 캐나다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걸 지적하면서도 매매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공급 부족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매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금리가 너무 비싸긴 해요, 진짜.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판매량도 올라가고 또 가격도 조금씩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동산에 정말 이 밴쿠버 지역 그리고 토론토 지역 부동산의 어떤 그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하구나. 특히 이제 중저가 가격은 정말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거기에 맞춰서 매매량도 그 뭐죠? 그 수량도 계속 집은 나오고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정확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매일매일 어떤 부동산 사이트를 또 뒤져보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잇따른 금리 인상의 주택시장 둔화 조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를 때는 좀 둔화하긴 했었죠, 그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또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지금 워낙에 대기 수요가 많고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라리 좀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자율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비싼 집은 잘 사지는 못하는 것 같고 중저가 가격들 정말 살만한 것들 특히 이제 뭐 콘도나 타운홈으로 지금 수요가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 증가폭이 예년 평균치에 그친 반면 신규 매물은 처음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루진 않았었는데 며칠 전에 지금 다시 또 이제 신규 착공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거는 디벨로퍼들이 지금을 집을 지면 이 사람들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그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미리 이제 프리세일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9월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이 물가 억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맥클럼 총재도 몇 번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2%까지 떨어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물가 상승세가 지난 2월과 4월에 예측됐던 수준보다 낮았지만 억제 목표선이 2%까지 내려가기에는 먼 상황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2.8%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 매클럼 총재도 앞으로 물가와 경제 동향을 주시해 금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내년까지 3%대에 머물고 억제 목표선 2%에 도달하려면 2025년 중반이 돼야 될 것으로 가능하다. 아니 지금 1년 반을 동안을 세상에 지금 계속 올리겠다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 뭐 6% 이상 정말 거의 보니까 여기 다른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고객에 제공하는 우대 금리를
7.6% 올렸다.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가 뭐 7%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야 정말 이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어느 정도 밀어 올렸죠. 그죠? 대기 수요가 그만큼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약에 7%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마냥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만약에 뭐 아까 전문가 얘기한 대로 뭐 소폭 오르거나 아니 그것도 아마 이제 뭐 밴쿠버나 토론토 그 주요 입지들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아마 좀 쉽지 않겠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동결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집값이 못 오르고 사람들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월세가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 대차선책으로 집을 못 사면 당연히 여기는 전세는 없고 월세밖에 없으니까요. 사람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밴쿠버 원베드룸 그 렌트가 2,945불. 이거는 만약 제가 혼자 살아도 좀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감당하더라도 너무 돈이 아까운 상황인 거죠. 이거를 내느니 뭔가 그 스카이트레인 역세권으로 더 외곽 쪽으로 빠지면 이거보다는 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버나비가 전국 2등으로 올라섰네요. 노스밴도 아니고 웨스트밴도 아니고 밴쿠버 2호서 네, 또 2등이 또 버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토론토보다 어떻게 보면 밴쿠버 지역이 더 지금 사람이 수요가 몰리는 건 아닐 텐데 여기 이 사이트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렌트에 좀 굉장히 폭등라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고 사람들이 금리도 계속 올라서 뭐 집을 사느니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또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떨어지겠죠. 최저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그 월세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2배를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2배를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같이 동거를 해가지고 임대를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거 외에는 상황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밴쿠버 쪽에서는 지금 그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금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가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쪽 밴쿠버 쪽에서 오히려 지금 그런 하우징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는 건데 만약에 근데 밴쿠버가 이걸 손 놓고 있다. 홈리스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하우징을 제공 안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홈리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놔둔다. 그럼 이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도 범죄 소굴이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이스트 밴쿠버랑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문제가 그 커머셜 부동산이 완전 폭락이 이루어져가지고 기사도 몇 번 났잖아요. 근데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똑같이 겪고 있는 게 지금 이스트 밴쿠버 지역인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거기 한번 손을 댔었고 거기 여론 추이가 제가 기사들 읽어봤을 때 썩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이런 몰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시설들을 좀 완전 시 외곽에 져서 뭐 교육시킬 수 있는 교화 시설들 교정시설은 아닌 거죠. 뭐 좀 교육시키고 갱생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이스트 밴쿠버도 이렇게 비슷한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아마 만약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좀 빨리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흑해 우크라이나 선박의 적으로 간주해서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해서 밀 가격이 8.5%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갓등이나 빵값 너무 비싸졌는데 그죠? 이게 다시 또 올라가는데 사실 좀 밀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또 좀 오른다고 합니다. 밀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는데 그 시중 가격 빵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요걸 계기로 다시 또 올리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지금 물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죠? 뭐 와일드파이어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만 근로자들이 또 파업한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9월 달에도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들. 정말 지금 뭐 세상 이 부동산 가격이나 경제나 정말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집을 살려니 너무 비싸고 그죠? 금리도 비싸고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도 정말 너무 비싸죠. 그죠? 사실 너무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금리도 비싸고, 야, 정말 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계속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 괜히 강화시킬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번씩은 크러쉬가 일어나잖아요. 크러쉬 일어났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이런 거를 계속 꾸준히 모으고 유지시키는 게 차세대 로또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로또고 내 노년을 위한 로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뭐 대략 살펴본 부동산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요걸 또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긴 한데요. 좀 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밴쿠버, 버나비, 서리, 뭐 코키틀라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있는데 집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더군다나 집에서 확실하게 뭐 도와주는 경우가 좀 괜찮겠지만 또 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집 사는 게 쉽지 않다. 정말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너무 비싸죠. 그죠? 정말 싸게 나오는 게 스튜디오룸 정도 수준이 요즘에 뭐 35만 불 아니면 30만 불, 40만 불 넘어가기도 해요.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집을 살려면 이제 돈이 뭐 많아야 되거나 내가 어느 정도 벌어야지 이제 그런 모기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이민을 막 오시거나 이민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민은 됐어. 막 식당일 어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도 이민자 출신이라서 저도 식당 일도 해봤고 피자 배달만 저도 3년 넘게 해봤어요. 그런 배달 일이나 뭐 어떻게 해서 이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20년, 30년 계속 하기는 특히나 젊은 분들,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LM이라 그러죠. 그렇게 말이 그런가 또 하여간 받아서 이민이 됐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일단 널싱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를 예전에도 여러 번 이런 글들 몇 번 남기긴 했었었는데 그런 뭐 여러 밴쿠버 헬로벤인가요? 뭐 그런 사이트에 몇 번 남겼어서 사람분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널싱 관련뿐만 아니라 얼리 차일드 케어도 보니 한국 분들 많이 하시고 근데 일이 쉽지는 않죠. 저도 얼리 차일드 케어 해보진 않았지만 그 꼬맹이들을 에너자이저들이잖아요. 지치지 않는 꼬맹이들 하루 종일 본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널싱도 보면은 백인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돈은 괜찮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고 짜증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요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라고 HC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말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RCA, 뭐 Resident Care Assistant, 뭐 어시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RCA, HCA 뭐 그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일들을 하고 나서 시간당 지금 28불로 올라섰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25불이었었는데 요번에 또 올라서 28불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28불 받는 게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저도 어디 가서 28불 딴 웬만한 일 하면서 받기는 쉽지는 않긴 한데 코스가 그리고 짧아요. 공부하는 코스가 불과 6개월입니다. 긴 코스가 보니까 8개월인 것 같고요. 예전엔 이거 2개월 공부했거든요. 2개월 공부해서 바로 이렇게 돈을 괜찮게 받았었는데 많이 오른 거죠 지금 그나마. 그래서 이걸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는 않다. 뭐 왜 그런지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스탠베르그 컬리지라고 여기 저도 뭐 잘 모르는 학교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서리 센트럴에 있더라고요. 근데 서리 센트럴에 이런 학교들이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 지하철역이란다. 스카이트레인 그 역 근처에는 이런 컬리지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꼭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 어디죠? 코키틀람 센터 근처에도 컬리지들이 몇 개 제가 지나가도 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찾아보면 이런 코스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사립학교인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뭐 널싱, 유니클럭 여기 보이시죠? 뭐 들어가서 볼까요?
그리고 보면은 뭐 cardiac technology 그리고 healthcare assistant nursing 뭐 쭉 있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널싱으로 들어가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어드미니스터인가요? 이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있네요.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뭐 일단 설명이 이렇게 나오긴 해요. 시간당 25.82. 근데 이것도 올랐어요. 이것도 옛날 자료예요. 지금은 시간당 28불을 받게 됩니다. 보면은 듀레이션이 27week. 27week이니까 6개월이 조금 넘는 거죠. 그 8 weeks of program, 8 weeks practicum. 그 8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주 프로그램인데 4개월 동안 배우고 2달 동안 실습 나가서 바로 취업하는 거죠. 대부분 실습 나가는 데서 취업할 확률이 높은 게 요즘에는 이런 RCA, HCA들이 정말 많이 모자라요, 지금. 그 스타트도 January, April, June, October 1년 내내 오픈하죠. 사람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는 얘기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여기 워낙 인도 사람 많다 보니까 환자도 인도 사람으로 해요. 대부분 백인들로 하는데 이렇게 뭐 케어도 해주고 이게 대화도 해주고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거 사실은. 대화 말벗도 해주고 좀 놀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놀아주는 건 이제 그런 놀이 전문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 레크레이션 스태프들이라고 전문적으로 와서 춤도 춰주고 노래도 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대체적 역할도 가끔씩 하기는 해요. 뭐 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을 주로 다룰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requirements 볼까요? requirements가 일단은 grade 12 graduation 고등학교 졸업하면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기 졸업하면은 입학이 바로 가능.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제 영어가 고등학교 졸업한 영어가 된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민자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잉글리시 10입니다. 잉글리시 10. 잉글리시 10이 제가 정확하게 뭐 요즘에 뭐 토플, 토익 그리고 그 외에도 뭐이제 아이셀인가 셀핍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몇 단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일단 잉글리시 10그 이퀴벌런트 그 상응하는 점수를 따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밴쿠버에 산다든지 토론토에 산다든지 하여간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를 저 정도 쓰지 않으면 사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늘 대화는 하지만 늘 뭔가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 내가 한 말이 도대체 정확하게 얘기한 건가? 쟤는 내 말을 알아들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찝찝함을 늘 가슴에 안고 사느니 배울 수 있을 때 만약 배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된 얘기예요. 할 수 있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잉글리시 10 정도를 만들어 놓고 요런 데 들어가면은 근데 꼭 안 들어가더라도 저 정도 공부를 해 놓으면 뭐 살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들어요. 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health and healing concept for practice 뭐 clinical prerequisition certification 뭐 하여간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이 좀 쉽지는 않다 얘기한 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D 정도 됩니다. dangerous만 없어요. dangerous는 없고 difficult and difficult입니다. 그래서 2D가 뭐 dangerous한 거 뭐 벽타기 뭐 암벽을 탄다든지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뭐 공사장에서 뭐 머리 위로 막 철근이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뭐 dangerous하다 표현하긴 그런데 일단은 하기 힘든 부분이 제가 볼 땐 잘 하기 힘든 부분이 이제 똥오줌을 치우는 부분인 거죠. 뭐 그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노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일상이다. 수시로 무시로 일어난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늘 뭐라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막 저한테 와서 방귀 뀌고 장난치면 제가 좀 정색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냄새를 늘 맡고 살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런 냄새 맡으면 좀 진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지만 옛날부터 좀 정색해서 지금도 장난은 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원래 이거를 좀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병원에서 일하는 RM 분들도 물론 간호사들의 주 업무는 아니죠. 주 업무는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뭐 합니다. 그죠? 뭐 그냥 이게 들었고 말고 이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들어온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 업무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레싱을 체인지해야 된다. 근데 드레싱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이제 욕창이라 그러죠. 욕창이 이게 엉덩이 뼈 부분에 많이 생겨요.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체인지하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좀 밀어준다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똥오줌으로 되게 이제 막 이렇게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저도 같이 치우고 빠져나가면 되긴 하는데 이제 끝까지 도와주고 나가야죠. 그리고 또 너무 얌체니까.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미안해서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인데 저는 깔끔하고 딱 하고 싹 빠져나가면 좀 미안해서 그냥 하기 싫지만 저도 솔직히 뭐 도와주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나는 괜찮다. 근데 그게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럽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해가 되면 6개월 공부해서 평생 28불 벌 수 있고 이런 데는 뭐 코로나 때도 전혀 잘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가격 그 뭐죠 몸값이 연봉이 확 올랐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다루는 데는 정말 손이 꼭 필요하고 로봇으로 절대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모르겠어요. 20년 뒤에는 나오려나? 30년 뒤에 나오려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튜션피가 얼마냐? 이건 사립학교다 보니까 제가 이건 찾아놨어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딴 건 빼고 이게 헬스케어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써있죠? 요게 그래서 제가 튜션피를 딱 보니까 국내인에 한해서는 보니까 튜션피는 7,328분인데 그 외에 뭐 서플라이 피 다 포함해서 8,579불. 6개월에 8,579불이다. 6개월 학비가 세상에 800만 원이 넘어간다. 어마어마할 수 있죠. 근데 저거 여러분 3개월이면 다 법니다. 3개월이면 다 벌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왜 소개해? 한국 분들이 좀 헬스케어 분야에 많이 진출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들이 헬스케어 분야로 들어왔으면 원했는데 애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 선택한 게 정말 우연히 돼서 좀 감사하긴 한데 정말 우연히 그냥 됐고 해보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외국인 한번 볼까요? 외국인 여기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헬스케어 어시스턴트가 여기에 튜션피는 10,000불이고 그리고 피 여조 포함해서 11,751불. 그러니까 저거보다 3,000불 더 내, 300불 더 낸다. 근데 3,000불 더 내면 4개월이면 끝낸다. 이거는 3개월이면 다 벌어내고 이 뒤에 거는 4개월은 벌어내. 왜냐하면 이분들도 한 달에 거의 3,000불 가까이 벌죠. 그죠? 다 떼고 나서 세금 다 떼고 세금까지 포함하면 4,000불 정도 벌 텐데, 그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그 정도 법니다. 3개월, 4개월이면 다 벌 수 있는 돈이라 그렇고요. 근데 이런 사립 학교는 내가 들어가기 좀 그렇고 그래서 VCC를 찾아봤어요. VCC 아시죠?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우리 뭐 시립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런 시립 학교를 들어가면 투션피가 얼마냐? 코스는 똑같아요. 코스는 똑같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8개월을 했습니다. 8개월. 2개월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는 점수가 좀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드 10을 받든지 아니면 VCC 자체적으로 영어를 이제 그 ESL 영어를 공부를 하면 리딩 230점, 라이팅 230점, 그 라이트 플레이서는 뭐 4점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거예요. 등급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적 그러니까 VCC에서 ESL을 공부하면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션피를 찾아봤거든요. 투션피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일단 같이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공부하러 딱 들어왔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돈이 얼마야라고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투션피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찾아냈는데 왜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런 것도 공부해 이런 것도 여러분 제가 찾아낸 게 없어져서가 아니고 이런 것도 들어와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공부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의 공부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싱으로 와서요. 자, 프랙티컬 널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건 헬스케어 소셜 서비스라고 표현하네요.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찾았습니다. 자, 요 코스에 아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 그러면 fee and other cost 써 있네요. fee and other cost 보면은 이거 세상에 여기 3,000불밖에 안 되네요. 세상에 8개월 코스인데 아까 사립은 8,000 얼마였잖아요. 그죠? 8,000 얼마여 가지고 그래도 3개월이면 벌어낸다. 근데 여기는 세상에 다 포함해도 2,915불
3,000불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VCC에는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ESL 공부하면서 여기 코스를 졸업하면은 딱 맞겠죠. 그죠? 근데 나는 좀 급해. 빨리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은 저런 저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스탠벨 컬리지 말고 중간에 뭐 많이 있어요. 뭐 정말 많은 컬리지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이거 문의해보고 하는 것도 하나 영어 공부가 되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6개월 공부해서 8개월 공부해서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인 오너 밑에서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만 받는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눈치와 이 많은 정치질이라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과의 알력들에서 고생하느니 이렇게 이런 코스를 짧게라도 졸업하면 좀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베너핏도 좋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베너핏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웨이지가 괜찮아서 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괜찮은 베너핏에 뭐 병원에서 일하면 더욱 좋죠. 그렇게 좀 더 뭐 휴가도 즐기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코스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도 내 몸값을 먼저 올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부동산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일단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세한 거는 저도 뭐 댓글 다시면 좀 대답을 해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 뭐 한번 졸업하셔서 밴쿠버 오래 살 거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LPN 코스나 뭐 RN 코스 가시는 분들도 초반에 배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건너뛰고 LPN 코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CA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LPN 옆에서 RN 옆에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RM들 LPN을 하는 거 보면은 별거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막 자라오릅니다. 그죠? 무럭무럭 자라올라요. 그때 LPN 코스 지원해서 LPN이 되면 되죠. RN 공부해서 RN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아예 모르면 굉장히 두렵고 낯선데 저런 공부해서 영어도 계속 듣다 보면 그분이 괜히 익숙해져요. 영어도 익숙해져요. 약 이름도 많이 외워지고 맨날 똑같은 약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코스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런 HCA 코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뭐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